위원님, 오늘 시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리는 시나리오랑 같이 흘러가고 있나요?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공개방송에서 반드시 들어와야 됐어요. 어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변곡점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공개방송이 될 거다. 그래서 어제는 반드시 들어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서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전략에서 일단은 여러분 방송에서도 20, 30%의 현금화 대응을 미리 해야 된다고 어제가 바로 목요일 날이었죠. 방송에서는 목요일 날 얘기했지만 저희 회원들, 가족분들한테는 화요일 날에서도 주성엔진뿐만 아니라 비아트론, 그다음에 종목도 최근에 움직였던 것들 계속 현금화 대응을 하다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종목도 올라올 때마다 다 현금화 대응을 시켰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현금화 대응을 20, 30% 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고맙게도 상승으로 마감되는 바람에 어제 아침장에서 강할 때에서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서도 현금화 대응 20, 30% 먼저 미리 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방송 나와서도 여기 나와서도 목요일 날 현금화 대응 20, 30% 하라 그랬고 공개 방송에서 하라 그랬고 계속 20, 30% 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서도 시장이 지금 단기 조정이 됐다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됐다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조금씩 흔들어주고 있는 흐름들이 다음 주는 아마 단기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지수, 자, 한번 코스피 지수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일단 1970 라인을 깨느냐 마느냐, 이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일단 장중에 깼다가 지금 다시 양봉으로 좀 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수급의 흐름을 볼 때에서 그렇게 좋을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사지만 그동안 외국인들이 누적적으로 매도한 부분과 개인들이 그동안 많이 샀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서도 개인들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않죠. 이런 부분을 볼 때에서 결국은 다음 주에서 흔들리는 방향 쪽으로 붙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단기 조정으로 확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쿵쿵쿵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지금의 흐름, 그러니까 오늘까지 흐름을 볼 때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 제가 어저께와 그저께 계속 현금화 대응 20, 30%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건데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이제 2170선이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170이 무너질 거고 그럼 이제 2150을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미 2150을 밀려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3에서 5%는 일단 빠져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많이 빠진 애들은 10%가 이미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손실에서 멈춰야 되는데 2150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20%가 빠질지 30%가 빠질지 그거는 이제 세력들의 맘이에요. 그러니까 칼자루를 든 사람들의 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칼자루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 현금화 대응 20, 30%를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저께 화요일날 수요일에서 저희 회원들한테도 미리 현금화 대응 20, 30%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지금서부터 보면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어제 공개 방송 들어온 사람들 기준으로 어제 현금화 대응 20, 30% 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지금 장중에 2170을 깼다가 다시 들어주긴 하지만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화 대응 2170이 깨지게 되면 현금화 대응 40%를 하시고요. 이미 벌써 어제 한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10%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현금화 대응 좀 더 하시고 만약에 2150이 깨지게 되면 또 10%를 더해서 현금화 대응 50%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현금화 대응을 어제 못해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1, 20% 정도는 그러니까 40%, 50%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1, 20%라도 현금화 대응을 일부라도 지금이라도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아요. 아직 시장이 폭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가 되면 제가 다음 주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시장은 단기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목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미 현금화 대응 20, 30% 한 거 플러스 40% 정도 돼 있으니까 현금화 대응 50%까지 해서 시장이 빠질 때까지 종목이 빡 하고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관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다음 주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 현금화 대응을 어디서부터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공개방송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거에 따른 지금 굉장히 고마움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현금화 대응을 어제 20, 30% 했다면 오늘은 한 40% 정도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2150까지 만약에 다음 주에 무너진다라 그러면 현금화 대응을 50% 정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화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올라갔다가 지금 단기 조정권으로 다음 주에 들어갈 지금 모양새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갈지 화요일부터 들어갈지는 가봐야 되지만 월요일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악재가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서는 시장이 우리가 강세할 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때에서도 그러니까 요 날이죠. 요 날에서도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요 날에서도 이 날이 월요일 날인가 그럴 텐데
2월 10일 날 월요일 날에서도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진다. 뭐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라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타격 안 받고 계속 단기 상승 구간이다. 뭐 종목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호재가 잘 안 먹혀요. 호재가 안 먹히고 약간의 악재가 잘 먹힙니다. 다시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에서는 그냥 대충 무시해도 될 만한 악재였다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악재가 먹힙니다. 이제 먹혀요. 다음 주는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먹힐지 미국 금리 얘기로 먹힐지 아니면 중국의 지금 경기 부양책을 지금 한다는 얘기 때문에 어제 분명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다시 기사가 써지게 되게 되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호재들은 이제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와도 단기 하락 구간에서는, 단기 조정 구간에서는 호재가 잘 안 먹히고 악재가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악재에서도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눈덩이가 굴러다 보면 이제 커지듯이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를 여러분이 회피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일단 다음 주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을 드리는 게 어제 현금화 전략을 20-30%를 제시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40%, 50% 전략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현재 지금 테마주의 흐름들이 이미 급등해 있는 마스크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제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왼쪽에 지금 관심 종목으로 마스크부터 해서 지금 쭉 뒀는데 얘네들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보세요 한번. 차트를 보면 엄청 올라갔죠. 이거 올라갔기 때문에 흔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죽느냐. 제가 이렇게 고점 있는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마 시장이 흔들릴 거를 일단 저는 예상을 하고 가는 거니까 아직 단기 조정은 아니어도 다음 주에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되게 되면 시장을 흔들 만한 악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악재가 지금 딱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장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오늘 흔드는 척을 하고 한 번 더 튀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시장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얘들은 죽는 게 아니고 흔들었다가 다시 튀면서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50, 웰크로, 모나리자 이게 이미 벌써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 이제 신일산업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바닥에 있는 종목. 물론 근데 오늘 보니까 저는 공기청정기 쪽을 순환매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공기청정기 좀 움직이지 않고 메가임디라든지 이쪽 교육주가 움직입니다. 그럼 교육주가 왜 움직이는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학원을 안 가거나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하는 부분들이 더 이제 많이 쓰여질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여름으로 되게 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면 이거 없어질 이슈거든요. 근데 뉴스는 항상 기대감에 있어서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돼서 움직인 거예요. 저도 교육주보다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이쪽이 먼저 움직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먼저는 온라인 교육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로 오늘은 온라인 교육주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사이드 종목이 뭐냐면 이제 게임주입니다. 왜냐면 이제 밖에들 안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애들 게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움직일 수가 있고 결국은 또 순환매 나오면서 다음 주 시장이 흔들리면서 공기청정기 쪽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50이라든지 웰코론 애들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주면서 다시 강세를 주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그렇게 가요. 근데 이미 폭등해 있는 쪽은 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순환매 종목들을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